노인네들은 집구석에나 있지. 왜 기어나와서 민폐야? 편의점에서 울려 퍼진 악독한 목소리와 함께 20대 여성의 손바닥이 60대 할머니의 뺨을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그 순간 자동문 너머로 들어선 한 여성이 이 모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바로 피해자의 며느리가 승률 99%를 자랑하는 냉혹한 변호사였다는 사실을요. 과연 이 운명적인 악연은 어떤 파멸로 이어질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할머니, 골드바 아이스크림 꼭 사와요. 다른 건 절대 안 돼. 알았죠? 서윤이 희주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우리 서윤이가 먹고 싶은 거 꼭 사올게. 손가락 걸고 약속? 명자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서윤이가 좋아하는 거면 할머니가 꼭 사올게. 어머니, 날도 더운데 제가 같이 나갈까요? 희주가 차 열쇠를 들며 물었습니다. 아유, 됐다. 바로 앞 편의점 하나 가는 건데 뭘 대단하다고 차까지 끌어. 서윤이랑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 쐬고 있어. 명자가 손을 흔들며 집을 나섰습니다. 태산동 편의점 거리는 무더위로 인해 한산했습니다. 명자는 이미 4군데 편의점을 돌았지만 골드바 아이스크림을 찾지 못했습니다. 무릎 관절이 쑤시기 시작했지만 손녀를 실망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우리 서윤이가 기다릴 텐데 딱 하나만 있으면 좋으련만. 5번째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원한 냉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냉동고 구석을 뒤지던 명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있네, 있어. 아이고, 반가워라. 여기 숨어 있었네. 마지막 남은 골드바 아이스크림 2개가 냉동고 깊숙이 숨어 있었습니다. 계산대에서는 20대 여성이 스마트폰으로 명품 가방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자신의 에르메스 백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셀카를 찍었습니다. 어머, 대박. 역시 명품은 광택부터가 다르네. 이거 들고 나가면 다들 기죽어서 나만 쳐다보겠지? 완전 예뻐. 지아가 휴대폰 화면을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명자가 아이스크림을 들고 계산대로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아가씨. 이거 계산 좀 해주세요. 지아는 명자를 힐끔 쳐다보더니 다시 휴대폰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진짜. 사람 바쁜 거 안 보여요? 좀 기다려요. 명자가 휴대폰을 꺼내 편의점 앱을 실행하려 했지만 노안 때문에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더듬거리자 지아가 혀를 찼습니다. 아씨, 진짜. 할머니, 지금 나랑 장난해요? 뒤에 사람 기다리는 거 안 보여요? 빨리 좀 하라고요, 빨리. 지아가 계산대를 손가락으로 거칠게 두드리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아가씨. 내가 눈이 좀 침침해서 금방 할게요. 잠깐만 기다려줘요. 명자가 당황해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려던 명자의 어깨를 지아가 거칠게 밀쳤습니다. 아유, 냄새나. 할머니, 늙었으면 그냥 집구석에나 있지 왜 기어나와서 남의 영업집에서 민폐야? 진짜 짜증나게. 지아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명자가 떨어진 휴대폰을 줍다가 지아의 손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아, 내 손. 아, 진짜 더러워. 어디서 노인네 손이 다? 재수없게. 지아가 명자의 어깨를 더 세게 밀었습니다. 그 순간 편의점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희주가 서윤을 태운 유모차를 끌고 매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날이 너무 더워서 제가 데리러 왔어요. 괜찮으세? 희주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아의 오른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짝! 지아의 손바닥이 명자의 왼쪽 뺨을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사람을 만져? 노인네가 미쳤나 진짜. 명자의 고개가 옆으로 꺾이며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희주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본능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아의 당당한 표정과 명자의 부어오른 뺨이 고화질로 녹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너 지금 우리 어머니 때린 거니? 뭐야 너는? 네가 뭔데 상관이야? 지아가 희주를 발견하고 당황했습니다. 곧 희주의 비싼 정장과 명품 가방을 훑어본 지아가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아, 이 할망구 며느리야? 잘 왔네. 이 할망구가 먼저 나한테 몸 비비면서 영업 방해했다고. 내가 피해자야 알았어? 지아가 적반하장으로 소리쳤습니다. 희주는 대답하지 않고 명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명자의 입가에서 핏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충격에 매대 모서리에 부딪힌 명자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입술이 다 터지셨잖아요. 세상에 이 얼굴을 좀 봐. 희주의 온몸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습니다. 야, 너 뭐야? 영상 찍었어? 당장 안 지워. 좋은 말로 할 때 영상 지우라고. 지아가 달려들어 희주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희주가 지아의 손목을 낚아채며 힘껏 제압했습니다. 그 더러운 손 치워. 한 번만 더 우리 어머니 몸에 손 떼면 그땐 내 손목뼈가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희주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희주는 지아의 가슴에 달린 명찰을 확인했습니다. 이지아, 매장 내 CCTV의 위치도 예리하게 파악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누르려는 희주의 손을 명자가 붙잡았습니다. 희주야, 아니다. 그냥 가자. 나 괜찮아. 제발 싸우지 마라. 명자가 간절한 눈빛으로 희주를 바라봤습니다. 밖에서 서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녀에게 이런 험한 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희주가 지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이름 이지아, 똑똑히 기억했어. 네가 오늘 휘두른 그 가벼운 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내 인생 전부를 걸고 평생 짊어지게 해주마. 기대해. 희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살기가 돌았습니다. 지아가 희주의 뒷모습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웃기고 있네. 어디서 협박이야? 재수 없는 노인네들. 다신 오지 마. 지아가 바닥에 떨어진 명자의 카드를 발로 차서 매대 밑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희주가 백미러로 편의점을 바라봤습니다. 개인 조사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팀장님, 저예요. 지금 당장 사람 하나 찾아야겠어요. 희주의 손이 핸들을 부서질 듯 꽉 쥐었습니다. 태산동이가 편의점 알바생 이지아예요. 부모가 누군지 어디서 뭘 하던 년인지 1시간 안에 싹 다 털어서 보고하세요.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야 합니다. 명자가 뺨을 만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희주가 명자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어머니,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 여자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 겁니다. 제가 다 해결할게요. 약속해요. 다음 날 오전 지아는 어제 입었던 그 꾀재재한 편의점 유니폼을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대신 수백만 원짜리 샤넬 원피스를 몸에 걸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립스틱을 진하게 바르며 지아가 입꼬리를 싹 올렸습니다. 어머, 나 좀 봐.
이 귀티 흐르는 거 좀 보라고. 누가 나보고 어제 그 편의점 알바라고 하겠어? 완벽해. 아주 완벽해. 지아가 자신의 모습에 취해 고개를 까닥거렸습니다. 그때 침대에서 쿨쿨 잠든 상훈의 휴대폰이 징마이너스하고 울렸습니다. 지아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다가가 상훈의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지문 인식을 쓱 통과하자 회사 기밀 문서들이 줄줄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아는 눈을 번뜩이며 그 파일들을 제 메일로 잽싸게 보냈습니다. 이 정도면 나중에 뒤통수 칠 보험으로는 충분하겠네. 지아가 상훈의 휴대폰을 제자리에 싹 놓으며 독백했습니다. 상훈이 눈을 비비며 일어나자 지아는 언제 그랬냐는 듯 콧소리를 냈습니다. 상훈의 이마에 쪽하고 입을 맞췄습니다. 자기야, 잘 잤어? 우리 자기 자는 모습이 너무 천사 같아서 내가 한참 구경했잖아. 응, 우리 지아 덕분에 꿈도 아주 달콤했어. 상훈이 지아를 덥석 끌어안으며 좋다고 웃었습니다. 자기야, 그 영숙인가 하는 여편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내가 다 알아서 정리해 줄 테니까 자기는 나만 믿고 있으면 돼. 알았지? 지아가 상훈의 가슴팍에 얼굴을 비비며 여우처럼 속삭였습니다. 한편 희주는 어제 그 편의점 점주를 찾아갔습니다. 50대 남성인 점주는 희주를 보자마자 얼굴이 흑빛이 되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아니, 변호사님이 여기까지는 웬일로?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죄송한 줄 아시는 분이 직원 관리를 그따위로 합니까? 내 눈앞에서 우리 어머니 뺨을 때리는 걸 내가 똑똑히 봤는데. 희주의 목소리가 서슬 퍼런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점주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하세요. 그 이지아라는 직원, 실제로는 출근도 안 하죠? 보호관찰소에서 점검 나올 때만 잠깐 와서 일하는 척하는 가짜 직원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희주가 점주를 구멍이 뚫릴 듯이 쳐다보자 점주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니, 저기, 그게 어떻게 아시고? 저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사정? 사장님이 세금 떼먹으려고 가짜로 월급 장부 만든 거 지금 당장 국세청에 찌를까요? 아니면 나한테 협조하고 조용히 넘어갈래요? 희주가 녹음기를 탁자에 탁 올려놓자 점주가 손이 발휘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제가 아는 건 다 말씀드릴게요. 그 시각 명자는 집에서 거울조차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뺨에 부은 건 좀 가라앉았지만 가슴속엔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나랑 놀아요. 왜 방에서 안 나와? 서윤이가 방문을 쾅쾅 두드렸지만 명자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쓰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할머니가 기운이 좀 없네. 나중에 놀자, 미안해. 명자의 목소리는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희주가 명자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희주 왔어요. 응, 들어와라. 희주가 침대 옆에 앉아 명자의 떨리는 손목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 못된 년 신상 다 파악했어요. 이지아라는 이름은 가짜예요. 진짜 이름은 한지원이래요. 희주가 조사해온 서류를 명자 앞에 펼쳤습니다.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이 여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하다가 감옥까지 갔다 온 질 나쁜 전과자예요. 노인들 돈 등쳐먹고 살던 아주 악질이라고요. 명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런 무서운 사람이 어떻게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세상 무서워라. 지금은 태산 케미컬 사장 내연녀 노릇하면서 호강하고 있대요.
걱정 마세요. 제가 그 가짜 가면 싹 다 벗겨버릴 거니까. 지아는 그새를 못 참아 상훈에게 조작한 녹음을 들려줬습니다. 자기야, 이것 좀 들어봐. 영숙이 그 여자가 나를 죽여버리겠다고 사람까지 샀다니까? 무서워서 잠도 못 자겠어. 흑흑. 휴대폰에서 지아가 교묘하게 짜깁기한 가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뭐라고? 이 여편니가 정말 미쳤나? 감히 누구를 건드려. 상훈이 불같이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자기야, 나 무서워. 이제 그 여자랑 한 지붕 아래 못 살겠어. 당장 집에서 내쫓아줘. 응? 지아가 상훈의 팔목을 붙잡고 가증스러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당연하지. 내 당장 그 미친 여편네를 길거리로 나앉게 만들 테니까 울지 마. 그 시각 상훈의 부인 영숙은 휴대폰 문자를 보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신용카드가 전부 정지됐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세상에, 이 양반이 정말 미쳤나 봐. 영숙이 마당으로 뛰어나갔을 때 더 기가 막힌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유품들이 벌건 불길 속에서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안 돼. 내 물건. 우리 엄마 아빠 물건이야. 이 나쁜 놈들아. 영숙이 울부짖으며 달려들었지만 이미 불길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지아가 그 불타는 모습을 보며 아주 고소하다는 듯 웃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슬금슬금 다가가 영숙의 귀에 대고 뱀처럼 속삭였습니다. 아줌마, 꼬락서니가 아주 가관이네. 그러니까 주제도 모르고 누굴 건드려. 이게 다 아줌마가 자초한 대가니까 달게 받아. 이제 시작이야, 알았어? 영숙이 마당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아는 그런 영숙을 마치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희주는 서재에서 한지원, 아니 지아의 과거 기록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습니다. 수십 명의 노인을 울리고 그 피 같은 돈을 갈취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노인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한 년이 감히 우리 어머니 뺨을 때려. 그래, 네가 갈 곳은 저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다시 그 차가운 감방이야. 희주가 입술을 꽉 깨물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사냥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한 달 후 희주의 변호사 사무실에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쓴 채 조심스럽게 문을 연 영숙이 상담실로 들어섰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왔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영숙의 목소리가 부르르 떨렸습니다. 영숙이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하나씩 늘어놓았습니다. 남편 상훈이 젊은 여성과 딱 붙어서 히히덕거리며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희주가 사진들을 무심코 살피다가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요트 위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입이 귀에 걸리게 웃고 있는 여성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여자, 영숙 씨 남편이랑 바람난 그 상간녀가 확실한가요? 희주가 사진 속 지아를 가리키며 서늘하게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지아라는 년이에요.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내고 내 인생을 짓밟은 독사 같은 년이라고요. 영숙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자 시퍼렇게 멍든 눈과 찢어진 입술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걸 본 희주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지아는 한 달 전 편의점에서 시어머니 명자의 뺨을 후려치던 그 잔인하고 못된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카메라를 보며 비웃는 듯한 그 표정이 소름 끼치도록 생생했습니다. 희주가 사진을 다시 한번 뚫어지게 들여다봤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확실히 이 여자가 남편이랑 살림 차린 그 여자 맞죠? 희주가 이빨을 꽉 깨물며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남편이라는 인간이 저를 개보듯 버리고는 지금 그년이랑 살고 있어요. 사람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는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세상에. 심지어 저한테 회사 지분까지 다 내놓으라고 칼만 안 들었지 협박까지 하고 있다니까요. 저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희주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운명의 장난도 이런 장난이 없습니다. 지아가 영숙의 가정을 파괴한 상간녀였다는 사실은 이제 희주에게 있어 단순한 수임 사건이 아니라 목숨 걸고 싸워야 할 복수의 명분이 되었습니다. 희주가 사진을 탁 내려놓으며 영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숙 씨,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번 소송은 그냥 이혼 도장 찍는 걸로 안 끝납니다. 희주의 목소리에 시퍼런 확신이 실렸습니다. 이건 영숙 씨 인생을 통째로 되찾아오는 전쟁이에요. 그년이 가진 거, 그년이 누리는 거, 내가 싹 다 뺏어서 시궁창에 처박아 줄 테니까 나만 믿으세요. 영숙이 희주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그제야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 시각 지아는 태산 케미컬 홍보 촬영장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여왕이라도 된 양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지아 씨, 아주 예뻐요. 조금만 더 화사하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웃어주세요. 사진작가가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지아가 세상에서 가장 순진한 척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쳐다봤습니다. 촬영이 끝나자마자 기자들이 지아 주변으로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지아 씨, 상훈 대표님과의 뜨거운 로맨스는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어머, 쑥스럽게. 저희요?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죠. 첫눈에 서로 이 사람이구나 하고 딱 알아봤거든요. 영화 같은 사랑이랄까요? 지아가 꼬리를 살랑거리며 수줍은 척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태산 케미컬 경영에도 직접 참여하실 계획인가요? 아직은 우리 상훈 씨 곁에서 내조하며 열심히 배우는 단계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저도 회사를 위해 큰일을 할 날이 오지 않을까요? 지아가 눈꼬리를 살짝 치켜뜨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펑펑 터지며 지아의 가식적인 모습이 기록되었습니다. 희주는 영숙과의 상담이 끝나자마자 특수조사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팀장님, 저예요. 이지아랑 박 의원 사이 뒷조사 더 확실하게 하세요. 둘 사이에 오고 간 더러운 돈 냄새, 그거 한 푼도 놓치지 말고 다 찾아내세요. 희주가 전화기에 대고 살벌하게 말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쥐 잡듯이 샅샅이 뒤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사관이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자는 희주가 집에 가져온 지아의 사진을 보자마자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 여자가 그때 그 편의점 그년 맞지? 아이고, 세상에 무서워라. 명자가 가슴을 퍽퍽 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 여자 제가 법적으로 아주 가루를 만들어서 매장해 버릴 거예요. 영숙 씨라는 분 가정까지 박살낸 아주 못된 년이에요. 희주가 명자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희주야, 나도 가만히 안 있을란다. 내가 직접 법정에 나가서 전현이 얼마나 악질인지 다 말할게. 내 뺨 때린 거, 그거 세상 사람들 다 알게 할 거야. 명자가 눈에 힘을 주며 결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지아는 영숙의 변호사가 희주라는 보고를 받고는 배를 잡고 깔깔대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웃겨라. 그 편의점 늙은이 며느리.
그 여자가 변호사였어? 아직도 제 분수를 모르고 까부네. 지아가 콧방귀를 팽 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안 되겠네. 박 의원님한테 당장 전화 넣어. 그 여시 같은 년 변호사 자격증 확 뺏어버리게 손 좀 써달라고 해. 감히 누구 앞길을 막으려 들어? 지아가 표독스럽게 휴대폰을 들며 명령했습니다. 1차 변론 기일 당일 법정 앞에는 구름처럼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번쩍이는 가운데 지아가 휠체어를 타고 목에는 커다란 보호대를 두른 채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아파요. 너무 아파서 숨도 못 쉬겠어요. 흑흑. 지아가 온 세상이 다 들으라는 듯 가냘픈 목소리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곁에서 상훈이 지아의 손목을 꼭 잡고 휠체어를 밀며 마치 지극정성인 남편인 양지아를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영숙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인해 여기 있는 피해자는 지금 전신마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 젊은 여자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갔단 말입니다. 지아 측 변호인이 시퍼런 진단서를 법대에 흔들어 보이며 고함을 쳤습니다. 국내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대형 로펌 변호사인 그는 이미 박 의원의 뒷배를 믿고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측이 낸 CCTV 영상? 그거 다 컴퓨터로 짜깁기한 가짜입니다. 피해자를 나쁜 년으로 몰아가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만든 조작 영상이라고요. 희주가 기가 막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판사가 매몰차게 손을 들어 막아 세웠습니다. 변호인, 자리에 앉으세요. 아직 발언권 안 줬습니다. 우선 피해자 진술부터 듣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미 박 의원의 검은 손길이 닿은 판사의 눈에는 희주의 말은 들리지도 않는 듯 했습니다. 지아가 휠체어에 앉아 눈물을 훔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영숙 씨가 저를 질투해서 저를 죽이려고 사람까지 샀어요. 그년 얼굴을 칼로 그어버려라 하고 돈을 줬다니까요. 제가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무서워서 밤에 잠도 못 자요. 지아가 미리 짜놓은 가짜 녹취록을 틀어대자 방청석 여기저기서 세상에 저 여편니가 정말 독하네 하는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어 증인석에 앉은 상훈이 뻔뻔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평소에 의부중이 말도 못했습니다. 아주 병적이었죠. 죄 없는 지아 씨를 질투해서 매일같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붓고 괴롭혔습니다. 지아 씨는 천사 같은 사람인데 제 아내가 악마가 따로 없었어요. 상훈이 뻔뻔스럽게 거짓 증언을 늘어놓자 영숙은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희주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반박하려 했지만 판사는 또다시 말을 잘랐습니다. 피고인 측이 낸 증거들은 전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빙성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걸 보니 피고인 영숙을 당장 구속해서 수사해야 할 판입니다. 법정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술렁거렸습니다. 희주의 얼굴이 석고상처럼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그 시각 법정 밖 복도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명자가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렸습니다. 희주야. 아이고 희주야. 가슴이 너무 아프다. 숨이 안 쉬어져. 명자가 희주의 팔을 붙잡으며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희주가 사색이 되어 명자를 부축했고 곧 법원 앞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재판이 잠시 멈춘 휴정시간, 휠체어에 앉아있던 지아가 갑자기 멀쩡하게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복도에서 희주와 마주친 지아가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어머, 변호사님?
우리 할망구는 좀 어때? 법도 내 편, 판사도 내 편인데 내까지 게 감히 누굴 건드려?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느라 고생이 많네. 호호. 지아가 희주의 얼굴에 대고 아주 가소롭다는 듯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조만간 그 잘난 변호사 자격증도 날아갈 텐데 미리 짐이나 싸둬. 넌 이제 끝났어. 지아가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이며 유유히 걸어갔습니다. 희주가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명자는 이미 코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말 들리세요? 괜찮으세요? 희주가 떨리는 명자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희주야, 아이고, 억울해서 어쩌냐? 저 나쁜 년이 이기는 거야? 우리 다 길거리로 나앉는 거야? 명자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묻자 희주는 눈시울이 붉어져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연 죗값 다 받게 할게요. 제발 기운 내세요. 같은 시각 지아는 상훈과 함께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축배를 들자고. 이제 그 미친 여편네는 완전히 끝났어. 감옥에서 평생 콩밥이나 먹게 해줘야지. 지아가 샴페인을 들이켜며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지아,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판사랑 변호사를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노니? 넌 정말 내 복덩이야. 상훈이 지아를 꽉 껴안으며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자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전 재산 내 명의로 옮길 준비해. 그 여편이가 한 푼도 못 뺏어가게 내가 꽉 잡고 있을게. 알았지? 그럼. 지안이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지. 내 건 다 내 거야. 상훈이 지아의 가스라이팅에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아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세상이 제 발밑에 있는 듯한 승리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밤늦게 텅 빈 사무실로 돌아온 희주는 병실에 누워있는 시어머니 사진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보낸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 윤리 위반 조사 통지서. 박 의원과 지아가 손을 잡고 희주를 변호사 업계에서 쫓아내려고 허위 투서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희주는 그 더러운 투서 내용을 읽어내려가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희주가 책상 위에 놓인 지아의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에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희주는 야근등 하나에 의지한 채 지아의 목을 조일 새로운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폭우가 세차게 쏟아지는 밤, 희주의 사무실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흠뻑 젖은 옷을 털며 한 남성이 들어섰습니다. 여기가 서희주 변호사님 사무실 맞습니까? 남성이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제가 서희주입니다. 이 밤중에 어쩐 일이시죠? 제 이름은 김현수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제발 우리 엄마 억울한 것 좀 풀어주세요. 현수가 비에 젖은 명함을 내밀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보안 전문가시군요. 그런데 이지아라는 여자는 왜 찾으시는 거죠? 희주가 명함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현수의 눈에서 번쩍하고 차가운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 독사 같은 년이 우리 엄마를 보이스피싱으로 속였어요. 평생 시장 바닥에서 남을 팔아모은 돈을 싹 다 가로챘다고요. 현수가 주먹을 불끈 쥐며 피눈물을 흘리듯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그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전 재산 날리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년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났어요. 희주가 현수의 사연을 듣고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현수 씨, 잘 오셨어요. 저도 그 여자라면 일을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그년 천벌 받게 할 수 있어요. 변호사님, 제가 가진 기술로 지아 그년의 휴대폰이랑 컴퓨터를 싹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복제 프로그램을 심어뒀거든요. 현수가 노트북을 탁 펼치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지아가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비밀 대화들이 주르륵 떠올랐습니다. 희주가 화면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아가 박 의원이라는 높은 분과 주고받은 구린 돈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상간녀 짓만 하는 줄 알았더니 뒤로는 이런 더러운 돈을 주물럭거리고 있었네. 현수 씨, 이 정도면 그년 목줄을 꽉 쥘 수 있겠어요. 희주가 현수를 보며 자신만만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시각 병원에서 명자가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손녀 서윤이가 스케치북에 정성껏 그려준 우리 할머니는 슈퍼맨 그림을 보며 명자가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아픈 거 다 나았어요? 내가 호해줄게요. 서윤이 명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물었습니다. 아유,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서윤이 보니까 힘이 불끈불끈 나네. 이제 무서운 거 하나도 없다. 명자가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희주는 지아에게 당한 다른 할머니들을 찾아 동네를 누볐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지아라는 젊은 여자가 여기서 행패 부리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희주가 한 할머니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쇼. 그 못된 년, 우리 동네에서도 아주 유명한 망나니였어. 할머니가 무릎을 탁 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편의점에서 힘없는 노인네들한테 눈을 부라리며 욕을 해대고 밀쳐서 넘어뜨리기까지 했다니까. 천벌을 받으려니지. 현수의 컴퓨터에서는 계속해서 무시무시한 자료들이 쏟아졌습니다. 지아가 박 의원의 가짜 회사로 엄청난 돈을 보낸 기록이 딱 걸린 것입니다. 변호사님, 이것 보세요. 이지아는 그냥 바람 피우는 여자가 아니에요. 아주 거대한 돈 세탁 조직의 행동대장이라고요. 현수가 자료를 정리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희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복수 계획을 더 단단하게 세웠습니다. 영숙은 희주가 마련해준 비밀 장소에서 남편 상훈의 비밀 장부를 밤새워 읽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드디어 이 암호를 다 풀었어요. 영숙이 벅찬 목소리로 희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아가 우리 남편 돈을 어디로 빼돌렸는지 그 도둑질한 길이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이제 그녀는 꼼짝 못할 거예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다시 살고 싶다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희주는 지아를 안심시키기 위해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변호사 사무실을 닫는 척하며 커다란 트럭을 불러 짐을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고, 저 변호사 이제 망했네. 짐 싸서 도망가는 것 봐라. 지아가 보낸 스파이들이 이 모습을 보고 고소하다는 듯 비웃으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사실 희주는 지하 비밀방에서 조력자들과 함께 반격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희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샴페인을 뻥 터뜨리며 깔깔거렸습니다. 호호, 그럼 그렇지. 내까짓 게 감히 나를 이겨? 자기야, 이제 그 여시 같은 변호사도 짐 싸서 나갔대. 지아가 상훈의 품에 안겨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자기야, 이제 내 차례지. 당장 회사 주주총회 열어서 나를 이사 자리에 앉혀줘. 나도 이제 사장님 소리 좀 들어야겠어. 그래, 지아니가 원하는 건데 내가 안 해주겠어? 내일 당장 처리할게. 상우는 지아의 꼬임에 넘어가 싱글벙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현수가 지아의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어버렸습니다. 지아가 해외로 빼돌리려던 수십억 원의 돈이 순식간에 꽁꽁 묶여버렸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내 돈, 내 금쪽 같은 돈이 왜 안 움직여? 지아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기야, 이거 큰일 났어. 은행 사이트가 이상해. 돈이 한 푼도 안 나가. 지아가 사색이 되어 상훈에게 소리쳤습니다. 명자는 희주와 함께 지아에게 당한 다른 할머니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 먹었다고 무시당하고 살지 맙시다. 그 나쁜 년이 우리한테 한 짓 법정에서 다 같이 말해줍시다. 명자가 할머니들의 거친 손을 하나하나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옳죠. 우리도 힘을 합쳐서 그년 혼쭐을 내줍시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줄게. 할머니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마침내 희주는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당당히 출석했습니다. 박 의원의 비서가 양심 고백을 하며 보낸 녹음 파일을 위원들 앞에 틀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지아와 박 의원이 짜고 저를 억울하게 모함한 증거입니다. 이래도 제가 유죄입니까? 희주가 서류를 내던지며 호통을 쳤습니다. 징계위원들은 녹음 내용을 듣고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경악했습니다. 이제 반격의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2차 재판날 아침 법원 앞은 전국에서 꾸역꾸역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희주가 시어머니 명자와 의뢰인 영숙을 양옆에 거느리고 법정 계단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명자는 오늘을 위해 희주가 특별히 선물한 단정한 정장을 갖춰 입고 예전의 기죽은 모습은 간데없이 당당하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어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은 우리가 저 못된 년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날이니까요. 희주가 명자의 팔을 든든하게 부축하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희주야. 네가 옆에 있으니 내 마음이 아주 든든하구나. 오늘 똑똑히 보여줄란다. 법정 문이 열리고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희주가 번개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이지아의 가짜 가면을 한꺼번에 벗겨버릴 새로운 폭탄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희주가 당당하게 USB를 판사에게 건네자 저쪽 지하 측 변호사놈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곧이어 법정 안대형 화면에 어느 병원장이 나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지아 씨가 낸 진단서는 사실 박 의원이 시켜서 가짜로 만들어준 겁니다. 의사로서 양심의 가책 때문에 더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자백합니다. 병원장이 고개를 푹 숙이며 고백하자 법정안은 애구구 세상에 저럴 수가 하며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희주는 쉴 틈도 주지 않고 두 번째 영상을 틀어버렸습니다. 어느 배달 기사가 편의점 밖에서 몰래 찍은 귀한 영상이었습니다. 지아가 우리 어머니를 때리기 직전 화장실 거울을 보면서 자기 뺨을 수십 번이나 때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흐흐, 이 정도면 전치사주는 넉넉히 나오겠지? 저 노인네를 폭행범으로 몰아서 돈 좀 뜯어내야지. 아유, 내 연기력은 정말 알아줘야 한다니까. 지아가 거울을 보며 낄낄거리는 소리가 법정 안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방청석에 앉아있던 명자가 떨리는 다리로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건 사람 탈을 쓴 괴물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무고한 노인을 등쳐먹고 뺨까지 때릴 수가 있습니까? 저건 악마예요, 악마. 명자가 지아를 향해 삿대질하며 또렷하게 호통을 치자 지아는 얼굴이 벌개져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희주는 곧바로 지아의 돈줄을 끊어버릴 금융거래 내역 1000페이지를 판사 앞에 내던졌습니다. 재판장님, 이것 보십시오.
이지아가 남편 상훈 씨의 도장을 몰래 훔쳐서 회사 돈을 제멋대로 주무른 증거입니다. 판사가 자료를 넘겨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상훈은 스크린에 뜬 지아의 대화 내용을 보고 그만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상훈이 그 영감탱이? 그냥 내 돈 심부름이나 하는 늙은 지갑이지 뭐. 단물 다 빠지면 쓰레기통에 확 버릴 거야. 지아가 친구와 나눈 대화가 흘러나오자 상훈은 아니, 내가 전현한테 그렇게 당한 거야?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판사가 엄한 표정으로 망치를 쾅쾅 두드렸습니다. 이지아 씨의 죄질이 아주 나쁘고 도망칠 우려가 큽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긴급 구속을 승인합니다. 법정하는 와 하는 환호성으로 떠나갈 듯 했습니다. 지아가 당황해서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미리 대기하던 여경들이 지아를 바닥에 꽉 눌러 수갑을 채워버렸습니다.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뒤에 박 의원이 있다고. 지아가 개구리처럼 바둥거리며 비명을 질렀지만 전국에 생중계되는 카메라는 지아의 추한 꼴을 낱낱이 찍어냈습니다. 지아가 끌려가면서 희주를 노려보며 악을 썼습니다. 너 인연, 내가 나가면 너부터 죽여버릴 거야. 가만 안 둬. 희주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지아의 귓가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네가 죽인 건 남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의 인생이야. 남 탓하지 말고 평생 감옥에서 썩으렴. 그 사이 영숙은 넋이 나간 상훈에게 다가가 이혼 합의서를 들이밀었습니다. 당신 지아랑 같이 감옥 가고 싶어? 싫으면 당장 이 서류에 도장 찍고 회사 지분 다 내놔. 이게 당신이 살 마지막 기회야. 영숙의 서슬 퍼런 목조름의 상훈은 벌벌 떨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동시에 검찰은 박 의원의 집무실을 번개처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아와 박 의원이 더러운 돈을 주고받은 장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 의원님, 뇌물죄입니다. 조용히 동행하시죠. 검찰 수사관이 수갑을 채우자 기세등등하던 박 의원도 풀죽은 강아지 신세가 됐습니다. 명자가 재판장을 나오자 입구에 모여있던 시민들이 너도 나도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아주 속이 다 시원합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다 우리 며느리 덕분이지요. 명자가 쑥스러워하면서도 희주의 어깨를 꼭 감싸 안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아가 몰래 숨겨둔 해외 비자금 200억 원도 꽁꽁 동결됐습니다. 보안 전문가 현수의 솜씨로 모든 계좌가 털려 국가로 환수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지아는 알거지 신세가 된 것입니다. 저녁 뉴스마다 편의점 알바생의 무시무시한 사기극이라며 지아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왔습니다. 지아의 인터넷 공간은 전혀는 사형시켜야 한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른다는 전 국민의 욕설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지아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뉴스에 도배되자마자 법원 집행관들이 지아가 살던 펜트하우스로 들이닥쳤습니다. 최고급 아파트 경비원이 사색이 되어 벌벌 떨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난리래. 압류라니요? 법원 집행 공문입니다. 오늘 이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압류 대상입니다. 협조하시죠. 집행관이 차가운 서류를 내밀며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지아가 여왕처럼 군림하던 화려한 성이 하루아침에 텅 빈 껍데기가 될 판이었습니다. 집행관들이 지아의 드레스룸에 들어서자마자 여기저기서 혀를 내두르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뭐야? 가방 하나에 몇 천만 원씩 한다는 에르메스가 줄을 서 있네. 수억 원대의 명품 가방들이 유리 진열장 안에 가득했습니다. 샤넬, 구찌, 프라다.
비싼 옷들이 끝도 없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남의 피눈물 짜내서 산 것들이구먼. 죄다 불법 자금으로 산 거니까 한 개도 남기지 말고 딱지 붙이세요. 한 집행관이 혀를 차며 명령하자 시뻘건 압류 딱지들이 명품 가방과 옷들에 사정없이 착착 붙기 시작했습니다. 지아가 제 몸보다 아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 위에도 압류라는 시뻘건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카메라맨들이 이 비참한 몰락의 현장을 전국에 생중계로 내보냈습니다. 감옥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지아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벽을 손톱으로 긁어댔습니다. 안 돼. 내 가방, 내 샤넬. 저게 어떤 건데 딱지를 붙여. 저거 다 내 거야. 내 거라고. 지아가 오열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발을 굴렀습니다. 하지만 같이 갇힌 수감자들은 그런 지아를 가소롭다는 듯 쳐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저 여자가 그 유명한 사기꾼년이네. 편의점에서 할머니 때리고 호강하더니 꼴 좋다 얘. 수감자들이 손가락질하며 속삭이자 지아는 악에 받쳐 비명을 질렀습니다. 희주는 곧바로 민사소송을 걸어 명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지아가 쥐도 새도 모르게 숨겨놨던 차명 계좌까지 귀신같이 다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이 돈은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지아에게 당한 모든 어르신을 위해 쓰겠습니다. 피해 노인 기금을 만들어 전부 기부하겠습니다. 희주가 기자회견에서 당당하게 발표하자 지켜보던 국민들이 서 변호사 대단하다 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영숙도 태산 케미컬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지아와 상훈이 똥칠을 해놨던 회사 이미지를 싹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이제 도둑질하는 경영은 끝났습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다시 시작합시다. 영숙이 전 사원 앞에서 다짐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바람피운 남편 상훈의 흔적을 회사에서 아주 뿌리째 뽑아버린 것입니다. 며칠 뒤 명자는 희주와 함께 지아의 압류 물품 바자회에 나갔습니다. 지아가 목숨 걸고 모았던 명품들이 헐값에 팔려나갔습니다. 어머니, 저기 좀 보세요. 지아가 그렇게 자랑하던 가방이 푼돈에 팔리고 있어요. 아이고, 저런 가방이 다 무슨 소용이냐. 저 돈으로 배고픈 이웃들 밥 한 끼라도 더 먹일 수 있으면 그게 진짜 보석이지. 명자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수의 달콤함보다 남을 돕는 기쁨이 명자의 얼굴을 더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아의 인생은 갈수록 캄캄해졌습니다. 지아한테 사기당했다는 옛날 남자들이 나도 돈 뺏겼다 며 줄줄이 고소장을 냈습니다. 억대 사기 신고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지아씨, 이 정도면 감옥에서 평생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무기징역도 각오해야 할 겁니다. 검사가 으름장을 놓자 지아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희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아의 비밀 금고까지 털었습니다. 거기엔 박 의원이 지아를 시켜 저지른 온갖 나쁜 짓들이 적힌 장부가 가득했습니다. 박 의원님, 이 문서들이 세상에 나가면 의원님은 끝입니다. 이제 그만 내려오시죠. 희주가 자료를 검찰에 넘기자 기세등등하던 박 의원의 정계 은퇴는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지아는 더 비참해졌습니다. 감방 방장 할머니가 지아의 버릇없는 행동을 참다 못해 지아의 따귀를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이년아, 어디서 어른 앞에서 눈을 부라려. 버릇이 없어도 유분수지. 70대 방장 할머니가 호통을 치자 지아는 뺨을 감싸 쥐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지아가 편의점에서 명자에게 했던 짓을 똑같이 되돌려받은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인과응보였습니다. 명자는 이제 편의점에 가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면서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학생, 날도 더운데 고생이 참 많네. 여기 시원한 음료수 하나 마시고 해요. 명자가 어린 알바생에게 따뜻한 격려를 건네자 알바생도 할머니 감사합니다. 라며 배꼽 인사를 했습니다. 명자의 마음속 상처가 깨끗하게 나은 것입니다. 보안 전문가 현수도 희주의 사무실에 정식으로 출근하게 됐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엄마도 하늘에서 이제 활짝 웃고 계실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현수가 하늘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나쁜 년을 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상우는 전 재산을 뺏기고 다 쓰러져가는 고시원 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아이고, 내가 왜 그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가지고. 영수가 내가 잘못했다. 상훈이 피눈물을 흘리며 벽을 쳤지만 이미 영숙은 그를 남보다 못한 사람으로 지워버린 뒤였습니다. 지아는 재판을 도와줄 변호사 한 명 구할 돈이 없었습니다. 국가에서 붙여준 국선 변호인조차 지아의 뻔뻔한 태도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지아 씨, 정말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없나요? 반성을 해야 형량이 줄어듭니다. 지아는 대답도 하지 않고 벽만 쳐다봤습니다. 지아의 화려했던 가짜 낙원은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아의 구속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브로커 민석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에잇, 형사놈들이 개코처럼 따라붙네. 어디 숨을 데도 없고. 지아 누나 아니었으면 내가 이 고생을 왜 해. 민석이 구질구질한 옷차림으로 침을 퇴뱉으며 투덜거렸습니다. 민석이 서울역 지하도에서 공중전화를 사용해 누군가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아 누나, 나예요, 민석이. 지금 경찰이 내 목줄을 죄어오고 있다고요. 마지막으로 한 건 제대로 해줄 테니까 약속한 돈은 확실히 챙겨줘야 해요. 민석이 주위를 살피며 수화기에 대고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에서 지아가 민석과 마주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 지아의 얼굴은 귀신처럼 헬쑥하고 눈은 퀭하니 들어간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석아, 내 말 잘 들어. 내가 몰래 숨겨둔 비트코인 지갑 주소랑 비밀번호 여기 적어줄게. 이거면 평생 떵떵거리고 살아. 지아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주소를 적어 보여줬습니다. 대신 말이야, 그 여시 같은 변호사년 가족들 싹 다 지옥으로 보내버려. 특히 그 집 애새끼부터 손봐서 내 인생 망친 데가 피눈물로 갚게 하라고. 지아가 이빨을 부득부득 갈며 무시무시하게 속삭였습니다. 민석은 그 눈빛에 소름이 돋았지만 돈 욕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이 서윤의 유치원 앞에서 망원경으로 정찰했습니다. 옳거니 저 꼬맹이가 그 변호사 딸년이구먼. 아주 귀하게도 생겼네. 흐흐. 민석이 하교 시간에 맞춰 커다란 곰돌이 인형 탈을 준비해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서윤아, 안녕. 곰돌이 아저씨야. 아빠가 서윤이 주려고 커다란 선물을 보내셨어. 아저씨랑 같이 갈까? 민석이 변조된 목소리로 서윤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인형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수가 설치한 감지 센서가 즉시 작동했습니다. 삐비빅. 희주의 휴대폰에서 날카로운 긴급 알림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당장 유치원으로 가세요. 낯선 놈이 서윤이한테 접근했습니다. 위험해요. 현수가 숨이 턱에 차서 다급하게 전화했습니다. 희주가 차를 몰고 유치원으로 미친 듯이 향했습니다. 우리 서윤이 건드리면 내가 내 놈을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희주가 앞만 보고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경호팀도 사이렌을 울리며 희주의 뒤를 동시에 출동했습니다.
민석이 서윤을 데려가려던 순간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나타났습니다. 거기 곰돌이, 꼼짝 마. 손머리 위로 올리고 당장 엎드려. 경호원이 민석을 향해 벼락같이 소리쳤습니다. 민석이 당황해 인형 탈을 벗어던지고 담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민석이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죽자 살자 뛰었습니다. 서윤은 겁에 질려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윤은 무사히 희주의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으앙, 무서웠어. 곰돌이 아저씨가 이상해. 희주가 서윤을 와락 끌어안고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딸. 이제 엄마 왔어. 엄마가 지켜줄게. 울지 마. 현수가 CCTV 영상을 분석해 민석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이놈, 지하 밑에서 일하던 심부름꾼 민석이 맞네요. 변호사님, 이놈이 서윤이한테 실패했으니 다음은 병원에 있는 할머님을 노릴 겁니다. 현수가 날카롭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민석은 이번에는 병원에 있는 명자를 노렸습니다. 민석이 복도에 걸린 의사 가운을 슬쩍 훔쳐 입고 마스크를 코끝까지 올린 채 병원에 잠입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안 놓친다. 그 노인네만 없애면 지아 누나가 돈뭉치를 주겠지? 할머니, 기운 좀 나게 주사 한 대만 맞으시면 돼요. 아주 좋은 약이니까 가만히 계셔요. 민석이 시퍼런 독극물이 든 주사기를 준비해 명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명자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병실에는 이미 희주와 현수가 숨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나쁜 놈, 네가 감히 누굴 건드려. 현수가 민석의 뒤에서 튀어나오며 소리쳤습니다. 민석이 깜짝 놀라며 주사기를 바닥에 쨍그랑 떨어뜨렸습니다. 희주가 민석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너랑 지아, 둘 다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죗값 받게 해줄게. 오늘이 내 놈 제삿날인 줄 알아라. 희주의 목소리에 시퍼런 살기가 돌았습니다. 민석은 겁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쳐 민석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민석의 가방에서 칼과 노끈 등 각종 범죄 도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형사님,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전부 구치소에 있는 지아 누나가 시킨 일이라니까요. 저는 돈만 준다고 해서. 민석이 비굴하게 변명하며 발악했습니다. 지아는 구치소에서 민석의 실패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물거품처럼 사라지자 지아는 미친 사람처럼 깔깔대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망했어. 다 망했어. 이제 내 인생 끝났어. 지아가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머리채를 뭉텅이로 쥐어뜯었습니다. 수감자들이 어머, 저 여자 정말 미쳤나봐 하며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희주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과의 공조를 더욱 확대했습니다. 박 의원의 잔당들까지 모조리 수사망에 걸려들어 줄 줄이 쇠고랑을 찼습니다. 검사님, 이지아 조직의 뿌리를 아주 통째로 뽑아버려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희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자가 포승줄에 묶인 민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보게, 나쁜 짓해서 얻은 돈은 결국 독이 되는 법이야. 악은 결코 선을 이길 수 없는 법이네. 명자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합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라며 울먹이며 사과했습니다. 민석은 체포 과정에서 지아의 추가 범죄를 낱낱이 자백했습니다. 지아가 박 의원의 자녀들까지 납치해서 협박하려고 했던 무시무시한 계획까지 폭로했습니다. 지아의 죄목이 산더미처럼 또다시 늘어나 이제는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오는 무기징역이 확정적이 되었습니다. 최종 선고일 아침
법원 앞 광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국에서 몰려온 시민들이 정의의 실현을 지켜보려 했습니다. 저기 온다. 저 못된 년 온다. 야, 이 이지야, 이 나쁜 년아. 네가 사람이냐? 어떻게 그 가련한 할머니를 때릴 수가 있어. 노인 학대하는 인간들은 아주 씨를 말려야 해. 판사님, 제발 저 악마 같은 년한테 벼락을 내려주세요. 시민들의 서슬 퍼런 구호 소리가 법원 건물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지아가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한 달 전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쑥대머리처럼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반쪽이 되어 헬쑥했습니다. 아이고, 꼴 좋다. 저게 다 죄 지은 죄 때문이지. 지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인석에 앉아 파르르 떨었습니다. 희주가 최후 변론을 위해 서슬 퍼런 칼날 같은 기세로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이지아는 인간의 탈을 쓰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중범죄를 20건이나 저질렀습니다. 희주의 목소리가 법정 구석구석을 송곳처럼 파고들었습니다. 힘없는 어르신을 때리는 것도 모자라 남의 가정을 박살내고 회사 돈을 도둑질하고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납치하려 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자비가 웬 말입니까? 죄목이 하나하나 나열될 때마다 지아의 어깨가 움츠러들며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명자가 피해자 대표로 증언대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예전처럼 다리가 후들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저 여자가 때린 것은 제 뺨 한 대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정의를 때린 것이고 우리 노인들의 가슴을 대못으로 박은 것입니다. 명자의 목소리에 힘이 팍 실렸습니다. 나 같은 할머니들이 두 번 다시 눈물 흘리지 않게 제발 저 못된 년을 엄하게 벌해주십시오. 그래야 세상이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명자의 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옳죠 하는 소리와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아의 국선 변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도 죄가 많으니 변론할 거리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남의 일 보듯 자리에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판사가 지아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며 최후 발언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자 지아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증언석의 명자를 도끼 서린 눈으로 노려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다 저 할망구가 느릿느릿 민폐 끼쳐서 그런 거 아냐? 재수없게 내 인생 발목 잡고 너희 다 죽여버릴 거야. 지아가 끝까지 반성 없이 저주를 퍼붓자 법정 안은 저런 미친년이 있나? 하는 소리로 술렁거렸습니다. 판사가 엄한 표정으로 망치를 쾅쾅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이지아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한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지아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법정 안은 정의는 살아있다 하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아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25년이라니. 내가 감옥에서 늙어 죽으라는 거야? 이럴 수 없어. 나 이거 놓으라고. 교도관들이 발버둥 치는 지아를 짐짝처럼 끌어냈습니다. 지아가 질질 끌려가는 모습이 텔레비전을 통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됐습니다. 전 국민이 속이 다 시원하다며 정의의 승리를 목격했습니다. 희주가 재판장을 나오며 명자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전현 다시는 세상 밖으로 못 나오게 제가 꽉 묶어놨어요. 희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희주야. 내 새끼야. 정말 고생 많았다. 내 덕분에 내가 이제야 숨을 쉬고 산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명자도 며느리를 꽉 끌어안고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람피운 남편 상훈도 공모 혐의로 징역 7년이라는 철퇴를 맞았습니다. 영숙은 법정 구석에서 비참하게 끌려가는 상훈을 무심하게 바라봤습니다. 당신이랑은 이제 끝이야. 내 인생에서 당신 이름 석자 깨끗이 지웠어. 영숙은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못된 짓만 골라 하던 박 의원도 정계에서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전 재산이 국가에 뺏기며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그 여우 같은 지아년 때문에 내 인생이 종쳤네, 종쳤어. 박 의원은 차가운 감방 바닥을 치며 밤새도록 한탄했습니다. 희주는 승소에서 받은 돈을 한 푼도 챙기지 않고 기부했습니다. 노인 인권보호센터를 만드는데 몽땅 내놓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돈보다 사람 사는 세상이 먼저니까요. 희주가 활짝 웃으며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회사 이름을 아예 정의 케미컬로 싹 바꿨습니다. 나쁜 짓 안 하고 정직하게 돈 버는 회사로 만들겠다고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다시는 지아 같은 악질 상간녀가 우리 회사 근처에도 못 오게 할 겁니다. 깨끗한 회사 만들겠습니다. 영숙의 다짐이 신문마다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지아는 교도소로 가는 호송차 안에서도 시민들의 매서운 맛을 봐야 했습니다. 달걀과 밀가루가 차창에 퍽퍽 날아와 꽂혔습니다. 이 사기꾼년아, 할머니 뺨 때린 그 손으로 콩밥이나 먹어라. 평생 거기서 나오지 마. 시민들의 분노 어린 외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지아는 구석에 처박혀 덜덜 떨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5년 후 지아는 교도소에서 가장 낡고 지저분한 청소 구역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손톱은 이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70대 수감자 할머니들의 빨래를 개고 청소를 하는 일이 일과였습니다. 야, 이지야, 너 정신 어디다 둬? 이 수건 제대로 안 개? 다시 해, 당장. 방장 할머니의 호통에 지아가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거울 앞에 선 지아가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과 생기 잃은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내 예쁘던 얼굴이 왜 이렇게 됐어? 지아가 거울에 비친 거친 피부를 만지며 허망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화려했던 상간녀 시절이 꼭 남의 일처럼,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상우는 만기 출소했지만 갈 곳이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텼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유통기한 임박 도시락만이 그의 유일한 식사였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그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가지고 내 인생을 다 날렸네. 밥 한 끼 제대로 먹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야. 상훈이 길바닥에 앉아 쉰 밥을 씹으며 후회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숙의 정의 케미컬은 글로벌 기업으로 당당히 성장했습니다. 여성 기업가들의 롤모델이 된 영숙이 화려한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제가 가장 힘들 때 손을 잡아준 서희주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이 영광을 변호사님께 돌리고 싶어요. 영숙이 수상소감에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녀는 매년 희주의 재단에 거액을 기부하며 변치 않는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희주는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로 모두에게 인정받았습니다. 대형 로펌의 대표가 됐지만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변호사는 돈을 쫓는 직업이 아니야. 돈보다 사람의 존엄이 더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라. 알겠니? 희주가 후배 변호사들에게
엄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약자를 위한 변호 철학을 후배들에게 정성껏 전수했습니다. 명자는 노인 인권 홍보대사로 전 세계를 돌며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담은 자서전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뺨 맞은 할머니의 며느리는 변호사였다라는 제목이 서점에 쫙 깔렸습니다.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기죽지 마세요. 제 작은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명자가 커다란 강연장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어느덧 중학생이 되어 전교 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엄마 희주를 쏙 빼닮아 약자를 돕는 똑부러진 리더가 됐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도 엄마처럼 정의롭고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제가 할머니 꼭 지켜줄게요. 서윤이 명자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명자가 대견한 듯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뿌듯해했습니다. 매년 명자의 승리의 날을 기념해 가족끼리 오붓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지아에게 승리한 그날의 용기를 다 함께 되새겼습니다. 어머니, 다시 생각해도 그때 어머니가 정말 용감하셨어요. 어머니 덕분에 정의가 이긴 거예요. 희주가 명자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가족의 시간이었습니다. 지아는 교도소에서 명자가 세운 장학재단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자신이 피해를 준 노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금이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정말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구나. 그 할머니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나는. 지아가 처음으로 가슴을 치며 진심으로 참회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수는 희주의 로펌에서 사기 피해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운영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선행으로 달랬습니다. 엄마, 보고 계시죠? 이제 나쁜 사람들은 다 벌받았어요. 엄마도 하늘나라에서 이제 편히 웃으세요. 현수가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희주는 명자의 부어오른 뺨 사진과 현재의 웃는 사진을 서재에 나란히 걸어뒀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을 매일 아침 새겼습니다. 그래, 정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것이야. 절대로 잊지 말자. 희주가 사진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다짐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서윤이 명자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줬습니다. 할머니와 손녀 사이의 사랑이 꿀처럼 달콤하게 깊어졌습니다. 할머니, 요렇게 쓱 밀면 사진이 나와요. 참 쉽죠? 서윤이 친절하게 설명하자 명자가 아이고, 우리 강아지 덕분에 할머니가 신세대 된다. 며 웃었습니다. 세대 간의 따뜻하고 정겨운 소통이었습니다. 지아는 옥중에서 명자가 직접 뜬 두툼한 목도리를 선물 받았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겠지만 네가 죄를 뉘우치기를 기도한다는 짧은 편지와 함께였습니다. 그 따뜻함에 지아의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지아는 남은 평생을 속죄하며 살기로 눈물을 흘리며 결심했습니다. 희주의 거실에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명자, 희주, 서윤 3대가 함께 모여 도란도란 저녁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에는 고요하고 아름다운 밤하늘이 보석처럼 펼쳐졌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세상에 참으로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석양이 붉게 지는 법원 광장에서 희주와 명자가 손을 꼭 잡고 산책했습니다. 두 사람의 다정한 뒷모습 위로 따뜻한 햇살이 축복처럼 비쳤습니다. 가족은 서로의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정이다. 할머니와 며느리의 통쾌하고도 따뜻한 이야기가 아름답게 막을 내렸습니다. 악은 결코 선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시작된 작은 뺨 한 대가 거대한 정의의 회오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명자 할머니의 용기와 희주의 끝없는 사랑, 그리고 진실을 향한 굳은 의지가 모여 악녀 지하의 가면을 벗겨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정의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지아는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죄를 돌이키며 살아야 하지만 명자 할머니와 희주 가족은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어둠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맞서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듯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정의를 실천해 나간다면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